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도 강하게 오르자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떨어질 때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물을 타야 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오랜 손실 끝에 겨우 반등이 나오니 또 무너지기 전에 전부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이번 반등만 보고 핵심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미국 CPI가 나오기 전에 추가 자금을 한꺼번에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비중이 과도한 분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이번 반등을 수익 극대화의 기회가 아니라 계좌를 정상화할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아 당장 더 뜨거워 보이는 코스닥 종목으로 갈아타기보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와 MLCC, 전력 인프라, 피지컬 AI까지 어디로 확산되는지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물린 투자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과 그 이유, 그리고 이 반등 다음에 봐야 할 테마와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0.3%가량, 나스닥이 0.6% 하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계속됐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자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만 보고 국매장을 예상한 투자자에게는 뜻밖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무렵 2% 가까이 올랐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기와 SK스퀘어도 강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세를 보인 데다 SK하이닉스 ADR도 4% 넘게 상승한 영향이 국내 반도체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반등은 이유 없이 튄 기술적 반등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코스피가 강하다고 시장 전체가 동시에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일부 성장주가 약했고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 차이를 그냥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내렸다고만 보면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오늘 시장은 위험 자산을 가리지 않고 사는 전면적인 상승장이 아닙니다. AI 수요와 실적이 확인된 배형 반도체로 먼저 돈이 들어오는 선택적 복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가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삼성전자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미 급등한 코스닥 종목을 뒤늦게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종목을 계속 갈아타는 장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돌아온 자금이 어느 후방 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는 VK50입니다. 코스피의 예상 변동성을 보여주는 VK50는 6월과 7월 평균 85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갔고 급락이 심했던 시기에는 95포인트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70포인트대로 내려왔고 전일에는 61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루 등락률로 환산하면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거친 장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내일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에 붙던 공포의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내평단까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주가를 하루에 급등시켰다가 다시 무너뜨리던 비정상적인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물린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이 좋아졌다고 곧바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급락할 때 받은 물량을 팔아야 하고 레버리지 투자자는 손실을 줄여야 하며 고점 매수자는 본전이 가까워질수록 매도 버튼을 고민합니다. 이 매물이 소화되기 전까지 반등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먼저 낮아지면 하루 급락에 놀라 던지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종가 전에 포지션을 급히 줄이지 않고 며칠 이상 보유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폭발적인 하루 상승보다 작더라도 연속성 있는 매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10% 폭등이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수가 하루 이상 이어지는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연동성이 낮아지기 시작한 배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급락을 키웠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손실을 견디지 못한 차입 자금과 헤지펀드의 포지션 정리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에만 몰려있던 자금이 장비와 기판, 코스닥 일부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한 종목의 매도가 지수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미국 AI 인프라 기업의 수주가 확인되면서 펀더멘털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흔들던 수급 스트레스와 기업 실적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완화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매도 압력이 줄었다
줄었다는 것과 새로운 장기 매수 자금이 충분히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투매의 마무리만 보고 상승 추세가 완성됐다고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7월 CPI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헤드라인 물가가 전년보다 3.4%, 근원 물가는 2.5% 올라 전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 0.1%, 근원 0.2% 상승이 예상됩니다. 중동 충돌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월 대비 물가가 다소 높아지는 것은 시장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부근의 결과가 나온다면 물가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신호는 아니더라도 더 나쁜 숫자를 걱정했던 시장에는 안도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CPI 숫자 한 줄보다 그 뒤에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반응입니다. 물가가 예상과 비슷해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진다면 시장은 세부 항목을 불편하게 해석한 겁니다. 반대로 숫자가 약간 높아도 금리와 달러가 안정된다면 이미 유가 충격을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미국 반도체와 국내 대형 반도체의 가장 편안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금리 부담이 낮아지고 AI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내일 강하게 출발한다고 시초가부터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CPI 안도감과 숏커버가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오전 매물을 소화한 뒤에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종가까지 힘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공포에 전량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유가 때문에 헤드라인만 높아진 것인지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까지 다시 강해진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한 번의 숫자보다 금리와 달러, 외국인 수급이 이틀 이상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는지가 삼성전자의 진짜 판단 기준입니다. 호르무즈의 문제도 CPI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협상 기대가 살아나면 유가가 안정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다음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해협 통항 불안이 커지면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PI가 무난하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다음 달 물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처럼 AI와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속한 기업은 유가가 직접 실적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높은 금리가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면 결국 고객사의 설비 투자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동 뉴스는 반도체와 무관한 국제면 소식이 아닙니다. 유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AI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어위브 실적은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어위브의 2분기 매출은 25억 7,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수주장부는 약 1,040억 달러에 달했고 3분기 초 새로 들어온 고객 약정 250억 달러 이상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 전력은 약 3.7기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서비스하려는 기업이 실제 컴퓨팅 자원과 전력을 장기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정점을 찍고 곧 꺾일 것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숫자입니다. 코어위브 주가가 시간외에서 강하게 반응한 것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매출과 수주로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어위브 실적을 무조건 좋은 뉴스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코어위브는 같은 분기에 6억 2,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순이자 비용만 6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AI 수요는 강하지만 그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 막대한 부채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AI 산업의 두 얼굴입니다. 주문은 넘치는데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먼저 지어야 하고 매출을 회수하기 전에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가 안정되면 코어위브 같은 기업은 투자 속도를 유지하기 쉬워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주문에도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수요가 있어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CPI가 단순한 물가 지표를 넘어 AI 투자 사이클의 자금줄을 점검하는 시험지인 이유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실적도 같은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2026 회계연도 매출은 391억 달러로 전년 22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4분기에 600억 달러가 넘는 신규 주문을 받았고 2027 회계연도 매출을 650억에서 72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 주문이 몇몇 대형 고객의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서버 시스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어위브가 AI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수요를 보여줬다면 슈퍼마이크로는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버와 렉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회사의 숫자가 동시에 강했다는 것은 AI 인프라 투자가 발표 자료 속 계획이 아니라 매출과 수주 잔고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수요가 삼성전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GPU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고용량 D램과 기업용 SSD가 들어갑니다. 기판과 MLCC, 전력 반도체, 냉각 장치가 필요하며 데이터 센터 밖에서는 변압기와 배전 설비가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서버 주문이 늘면 메모리와 부품 주문이 늘고 생산량을 확대하려면 반도체 장비와 첨단 패키징 투자가 뒤따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가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두 회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실제 고객사의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숫자는 적어도 AI 인프라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장기 논리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의 수요가 강하고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물량을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은 과거처럼 현물 가격이 꺾일 때 실적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미국 고객 2나노 고성능 컴퓨팅 과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과 범용 D램 공급 확대 우려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 계획이 발표됐다고 오늘의 AI 서버 주문과 HBM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의 핵심 갈등은 실적이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강한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루 상승률보다 장기 공급 계약과 HBM 매출, 외국인의 보유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등의 질을 판정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산승률만 보지 마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오르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만 잠깐 샀다가 오후에 돌아서는지 선물까지 함께 유지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가 종가까지 남아있다면 장기 자금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3% 올라도 외국인 매수가 오후에 사라지고 관련 종목이 약해진다면 숏 커버와 지수 방어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보다 중요한 것은 매수 주체와 확산, 그리고 종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이번 반등을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물 보유자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반등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AI 서버 수요와 메모리 실적, HBM4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은 분리해야 합니다. 장기 전망을 보고 가져갈 물량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사고 팔지 않습니다. 반면 비중이 과도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써야 할 돈이 들어간 물량은 반등에서 일부 줄여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믿는 것과 한 종목의 계좌를 맡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번 반등을 이용해 계좌가 다음 CPI와 중동 뉴스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손실이 큰 투자자일수록 평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평단이 낮아졌다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다음 하락에서 계좌가 받는 충격도 함께 커집니다. 지금 물타기를 검토하려면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이유보다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과 반도체 후방 확산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일부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 CPI, 내일 미국 금리, 이후에 PPI와 중동 변수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타기의 목적은 평단 숫자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확인 없이 주식 수만 늘리면 본전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만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이번 반등을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물은 기업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동안 음의 복리가 쌓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달 뒤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같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BKOSPI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61포인트도 절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은 아닙니다. 아직 레버리지의 편안한 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추가 물타기보다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과 증거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그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계좌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이번 반등은 잃은 돈을 한 번에 되찾을 마지막 승부가 아니라 다시 판단할 시간을 사는 기회입니다. 현금을 가진 신규 투자자도 오늘 강세를 보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첫 자금은 CPI 이후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는지, 외국인이 다음 거래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사는지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은 삼성전기와 장비주까지 거래 대금이 확산되고 하락할 때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때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자금은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을 선택하기 위한 여유로 남겨두십시오. 바닥을 정확히 맞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장 싼 가격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시초가를 따라가 매수한 뒤 CPI 한 번에 다시 흔들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가격보다 확인 순서를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대형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와 외국인 자금의 복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와 고부가 기판 수요가 대형 메모리에서 부품으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 종목을 동시에 보라는 것은 세 종목을 모두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약하면 지수 방어일 수 있습니다. 세 종목의 거래 대금과 외국인 수급이 함께 살아나면 AI 하드웨어 전반으로 장기 자금이 복귀하고 있다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삼성전자에 물린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 전에 기존 반도체 축이 실제로 회복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와 기판, MLCC입니다. 테스는 메모리 생산 확대와 공정 투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와 첨단 패키징, 심텍은 서버와 반도체용 고부가 기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장점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로 이어질 때 실적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세 종목이 같은 날 모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대금이 며칠 연속 늘어나는 종목을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날에는 장중 급등을 쫓기보다 약한 시장에서도 수급을 버티는 종목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대형 반도체가 오르면 무조건 소부장도 오른다는 식의 기계적인 순환매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후방축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GPU와 메모리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전력망과 변압기, 배전 설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AI 설비 투자가 반도체 공장 밖의 전력망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반도체의 하루 등락과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숨을 고를 때도 수주와 실적이 유지되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보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가 전력기기를 보는 이유는 유행을 갈아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AI 투자의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산업 사이클 안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는 순서상 그 다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무벡스 로보티즈는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 연산을 넘어 공장과 물류, 실제 기계의 움직임으로 확장될 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와 제조 자동화, AI 모델의 발전은 이 테마의 장기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성장주의 변동성도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로봇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팔아 갈아탈 1순위가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장비와 기판으로 수급이 확산되고 이후 코스닥 성장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돌아올 때 볼 차기축입니다. 좋은 테마도 자금이 들어오는 순서를 무시하면 가장 비싼 구간에서 사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확인할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상승분을 종가까지
나머지 얼마나 지키는지 보십시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선물과 함께 유지되는지, 삼성전기와 테스, 이오테크닉스, 심텍으로 거래 대금이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밤 CPI 뒤에는 숫자 자체보다 미국 10년물 금리와 달러,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흐름이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지면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유지하고 현금 보유자는 계획한 일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외국인 매수가 끊기거나 CPI 이후 금리와 달러가 함께 오른다면 추가 매수는 멈춰야 합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어느 경우든 비중 확대보다 계좌 정상화를 우선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에 오래 물려 있으면 반등이 나와도 기쁘기보다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하루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변동성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영향이 낮아지고 있고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의 실적은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밤 CPI와 높은 금리는 아직 지나가야 할 위험입니다. 현물 핵심 물량은 지키되 과도한 비중은 반등해서 정상화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생존을 우선하고 신규 자금은 외국인 매수와 후방 확산을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의 거래 대금까지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대형 반도체로 자금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후방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흐름,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주도 자금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CPI 이후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후방 종목의 변화를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